안녕하십니까. 윤선생 엑셀 교실. 오늘은 세 번째로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는 엑셀 수식 작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참조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들 어려워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참조가 어떤 것인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은 이라고 하고 B2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B2라고 찍었는데, 자, 우선 수식을 한번 보죠. 수식 탭에서 수식 표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 수식이 B2였는데 C2, D2, E2, F2 이런 식으로 해서 C2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왜 이게 B2가 C2가 됐을까? B2가 C2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셀을 복사를 해서 오른쪽으로 아니면 왼쪽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B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열번호와 행번호가 합쳐진 셀의 주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번호는 B열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2는 이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행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열번호가 달라집니다. 열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열이 달라지면은 열번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B2, C2, D2, E2, F2 이런 식으로 해서 열번호가 달라져서 지면서 이렇게 수식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행이 달라졌습니다. 행이 달라지게 되니까 열번호는 변하지 않고 행이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 이런 식으로 해서 행번호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B2라는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게 되니까 열번호가 달라지고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니까 행번호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보죠. 일단 수식 표시를 지우고요. 원래대로 하고 이 부분을 이제 B2라고 되어 있는 다시 찍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equal B2를 찍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F4키를 눌러봅니다. F4키는 참조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F4키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절대 참조인데 어떤 절대 참조냐면은 행번호도 절대 그리고 열번호도 절대. 다르게 말씀드려서 행번호와 그리고 열번호 모두가 다 바뀌지 마라 하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른쪽으로 쭉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래쪽으로 쭉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수식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자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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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전부 다 B2죠. 아래로 복사를 했는데도 B2입니다.
왜 B2냐? 달러 기호는 변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 앞에 달러 기호가 붙은 것은 B 앞에 달러 기호가 붙은 것은 B 앞에 달러 기호가 붙은 것은 열번호가 바뀌지 마라는 뜻이고, 이 앞에 달러 기호가 붙은 것은 행번호가 바뀌지 마라. 복사를 하더라도 열번호도 바뀌지 말고 행번호도 바뀌지 마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든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든, 그래서 행번호와 열번호 모두가 바뀌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복사가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다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식 표시를 씌우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qual 누르시고 그 다음에 B2 셀을 클릭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F4키를 한번 누르면 절대 참조죠. 열이나 행이나 둘 다 절대 참조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열은 상대 참조, 그리고 행은 절대 참조가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열은 바뀌어도 되고 행은 절대로 바뀌지 마라.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이 바뀌게 되면은 열번호가 바뀝니다. 왜? 열번호 앞에 달러 기호가 없기 때문에, 절대 기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바뀌면은 열번호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이 바뀌면은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이 행번호 앞에 달러 기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 기호인 달러 기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도 쭉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표시해서 보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 B2 되어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열번호는 상대 참조입니다. 열번호는 바뀔 수 있는 열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니까 C, D, E, F로 바뀌었는데 행번호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행번호는 아래로 복사를 했는데도, 행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번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번호 앞에 절대 기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 기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행번호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보죠. B2에서 equal을 입력을 하고, C3에서 equal을 입력하고 B2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F4키를 한번 누르고, 한번 누르면 절대 참조, 열이나 행이나 모두 절대 참조, 두 번 누르면은 열은 상대 참조, 행은 절대 참조. 그래서 혼합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 참조 1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열은 절대 참조, 행은 상대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은 절대로 바뀌지 마라. 열번호는 절대로 바뀌지 말고 행이 달라졌다면은 행번호는 달라져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혼합 참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완전 상대 참조죠. 열번호도 그렇고 행번호도 그렇고 다 이렇게 상대 참조입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 자, 처음에 한 번을 누르게 되면은 절대 참조, 열 절대, 그리고 행 절대 참조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열은 상대 참조, 행은 절대 참조, 그렇게 해서 혼합 참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세 번째 이제 누르게 되면은 열은 절대 참조, 행은 상대 참조. 그래서
혼합 참조 2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완전 상대 참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돌아오게 이렇게 계속 이제 순환하면서 돌게 됩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열은 절대 참조 그리고 행은 상대 참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복사를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잘 안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앞에 강의를 보셨다면은 잘 아실 수가 있는데, 앞에 강의를 안 보셨다면은 이것을 끄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 채우기 핸들을 끌어야 되는데 테두리를 끌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옮겨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테두리 아니면은 안에서 끌게 되면은 셀 선택이 되죠. 셀 선택이 되고 테두리에서 이렇게 보면 이 커서는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커서입니다. 그래서 테두리에서 이렇게 끌게 되면 이거는 이동,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에서 끌게 되면은 이게 복사입니다. 복사, 채우기 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수식 표시를 한번 보죠. 열은 절대 변하지 마라. 있죠? 열번호는 절대 변하지 말고 행번호만 바뀌어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니까 열번호는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은 어떻습니까? 행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왜? 행번호 앞에는 달러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행이 바뀌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참조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상대 참조는 아래로 복사를 하나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나 다 변합니다. 예, 열번호도 변하고 행번호도 변합니다. 절대 참조는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나 아래로 복사를 하나 절대로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와 그리고 열번호와 그리고 행번호가 모두가 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F4키 한 번을 눌렀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참조. 그래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부분은 혼합참조 1이 되겠고 바깥에 있는 부분이 혼합참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은 열번호에 달러 기호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열번호가 바뀝니다. 그러나 행번호에는 달러 기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변하고 아래쪽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기호가 어디에 붙었느냐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이 달라졌을 때는 일본어에 달러 기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복사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행번호에는 달러 기호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행번호는 이렇게 1부터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오늘 곱셈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표를 만들어 보는데 곱셈표 뭐 필요하냐? 저는 곱셈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참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곱셈표를 가지고 그러면은 2 곱하기 2는 얼마냐? 3 곱하기 2는 얼마냐? 4 곱하기 4는 얼마냐? 5 곱하기 9는 얼마냐? 이것을 수식 하나로 해가지고 다 해결을 하는 것을 제가 오늘은 말씀드린다는 거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보통 분들이 여기까지는 생각하시겠죠. 그죠? 곱하기 요거다. 요거 곱하기 요거다. 그래서 엔터를 치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쫙 하면은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왜 이렇게 됩니까? 자, 보겠습니다. 요 놈은 F2를 눌러보면은 요 놈은 여기 있는 파란색 그리고 빨강색 요 두 가지를 두 개를 곱하기 때문에 4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요 놈은 어떻게 되느냐? 요 놈은 변이했습니다. 파란색이 있는 거에 파란색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빨간색이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4와 3을 곱해서 12가 나올까요? 요 놈은 마찬가지로 12와 4를 곱해서 요 놈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열번호가 바뀌죠. 열번호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A3라는 이 부분이 자꾸 B3 바뀌었죠. 자, 수식으로 볼게요. 앞에 있는 A3가 B3가 되었고 C3가 되었고 D3가 되니까 자꾸 곱해주는 이 놈이 곱해줘야 하는 이 대상이 자꾸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A라는 것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A3 요거를 고정시켜야 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F2 키를 눌러서 앞에 있는 요것을 이제 참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F4 키를 눌러주죠. 그러니까 완전 절대죠. 행번호나 그리고 이제 열번호 모두가 다 절대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답은 나오겠죠 지금.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면은 답은 나오겠죠. 그러나 밑으로 복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요는 이렇게 되죠. 자, 지금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요 놈은 앞에 있는 A3라는 놈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열번호입니다. 열번호. 그래서 열번호 여기 앞에 달러 기호를 넣어줍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시는 방법으로 여기서 F4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눌러주게 되면은 앞에 열번호가 바뀌지 않는 그런 참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엔터를 치고 오른쪽으로 쭉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복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이상하게 또 되었습니다. 자, 요 놈을 볼 때에 요 놈은 요것 곱하기 요건데 요 놈은 요것 곱하기 요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3, 4, 12 그 다음에 4 곱하기 12는 48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뒤에 것이 뭐냐면은 B2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행번호입니다. 행번호 B2 여기에 있는 것 절대로 B2라는 건 이행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B2 이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고 아래쪽으로 쭉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을 한번 보시죠. 수식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F2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A3에는 여기에 A행에 있는 것은 A행에 있는 요것은 열번호가 바뀌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2행에 있는 요것은 행번호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열번호가 바뀌지 마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위에 거지 않습니까? 요것은 행번호가 바뀌지 마라. 이렇게 해서 수식 하나만 입력해서 쫙쫙 복사를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곱셈표 나는 쓸 일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버벅거리지 마시고 꼭 이제 생각해 놓으셨다가 그때 한번 다시 그때 뭐였더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익혀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누계를 한번 내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계 여기는 요거 더하기 요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는 요거 요렇게 해야 되고 요것은 요거 더하기 실제로는 위에 거 더하기 그죠? 위에 거 더하기 요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수식이 어떻습니까? 요 놈은 뭐 더하기 뭐로 되어 있는데 요 놈은 이퀄 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하고는 수식이 달라요. 그럼 요 놈도 그러면 그렇게 해주자. 요것을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은 에러가 납니다. 왜? 위에 있는 요 놈이 문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더하기 숫자를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때에 if 에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주려고 하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이렇게 수식이 다릅니다. 요거는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지 않고 이 참조를 활용을 잘 하신다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sum 함수를 쓸 겁니다. sum 함수? sum 함수를 어떻게 쓰지? 굉장히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sum 해보겠습니다. sum 괄호 열고 여기서 탭을 쳐도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sum이라는 게 내가 sum으로 시작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선택되어진 것이 파란색으로 선택되어진 것이 맞다면은 탭키를 입력을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괄호까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기다린다 그랬죠. 그래서 요놈 그리고 요놈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디까지를 sum을 낼까요? 좀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을 한번 눌러주시오. Shift 누르고 콜론. Shift 누르고 콜론을 눌러주니까 C3에서 C3까지라고 이렇게 참조가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놈은 절대 기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놈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놈은 쭉 복사를 하게 되면은 앞에 거는 C3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어떻습니까? C4, C5, C6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 것은 이렇게 해서 절대 기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복사 9, 19, 21 맞습니까? 21, 26 맞습니까? 자 보시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보니까 C4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sum을 내라.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F2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좀 늘려서 보겠습니다. F2. 여기서 여기까지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라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앞에 있는 C3는 절대로 변하지 마라.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행번호가 바뀌어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조를 제대로 아신다면 그래서 이런 것을 쉽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 여기서 쓰는 참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요.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께서 1 누르고 이걸 가지고 쭉 당기죠. 쭉 당기면 여기 계속 1이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하단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1로 복사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 요때에 채우기 핸들을 이게 끌 때에 컨트롤을 누르고 끌면은 여기 그 커서 모양이 우측에 상단에 보면은 또 플러스 기호가 하나 더 보입니다. 그죠? 작은 기호가 하나 더 보이죠. 그러면서 1, 2, 3, 4, 5, 6, 7, 8, 9, 10. 자, 그런데 이거 다 아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거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따닥해서 여기서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오늘 그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요 놈이 삭제가 되다 합시다. 삭제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4번이 빠져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혹 있죠. 그런데 이 4번을 그래서 다시 이것을 끌어서 이렇게 번호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equal 행번호를 표시를 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행번호 이야기하니까 아직도 행번호, 열번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행번호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 행번호입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거 ABCD 이것은 열번호입니다. 그래서 행번호를 돌려주는 함수 row라는 함수 있습니다. ROW라는 함수 여기다가 열고 닫고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열면은 레퍼런스라는 그 인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가 있다는 것은 생략도 가능하다. 그래서 생략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수식이 입력된 셀의 행번호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3이라는 숫자를 돌려주죠. 자, 여기서 3행이지 않습니까? 3이라는 숫자를 돌려주죠. 이것을 쭉 아래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3부터 해서 11까지가 복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빼기 2를 해주면 1이 나오죠. 빼기 2를 해줘서 아래쪽으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해도 이 번호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번호가 차례대로 매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